이 마음 공부를 하고는 있지만 참 우리가 이게 쉬운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 예. 마음의 고통은 이제 공부하기 전보다는 많이 좋아질 수가 있는데 이게 알면 알수록 희한하게 이게 양파를 까면 깔수록 모르듯이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는 아니지만 우리가 분명히 이 생에서 나라는 그런 존재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또 이렇게 또 이 사람으로 태어날지 누가 알아요. 이 사람이 전적인 나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분으로서는 나기 때문에 참 이게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 제가 예고한 대로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몸은 물질이니까 이 정신에 속할 수가 없죠, 몸은. 그래서 그거는 뭐 몸은 내가 아니라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마음은 내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들 헷갈려 하십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럼 마음이 내가 아니면 우리는 이제 그 마음을 쓸 때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참 힘들죠, 당연히. 왜냐하면 뻔히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몸과 마음이 꼭 나인 것 같이럼 우리는 그렇게 알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이란 자체가 그 3차원 물질로 이루어진 3차원의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이 상존하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몸과 마음에 깜빡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의 몸은 잘 아시다시피 자기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고 몸이 태어날 수가 없죠. 그죠?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몸이 내가 뭐 내 의지로 이 몸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분명히 누군가가 만들었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몸을 만들 때 우리의 부모가 만들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걸 또 알아야 돼요. 부모가 만들긴 만들었는데 만들어준 기능만 한 거지.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그 물건을 로봇가 찍어내서 만들듯이 그러니까 부모라는 그런 개념상의 그 엄마 아빠는 사실 그 찍어내는 어떤 기능밖에 없어요. 찍어내기 전에 그거를 찍어내는 그 과정까지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원동력이. 예, 그게 바로 우리는 이제 본래의 나, 본래 면모, 나에 대한 어떤 그 존재, 그걸 우선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좀 간과하고 지나가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오늘은 본질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과연 나는 누구인가? 예. 예, 좀 오늘 좀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기본적인 거. 예. 일단, 기본이 잘 갖추어져야 좀 더 이게 진도가 나갈 수 있는데,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거, 이 마음 공부에 있어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보통 나는 누구인가 하면 우리는 이 사람의 몸과 마음을 가리킵니다. 예.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그렇게들 알고 있죠. 예.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제가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누구겠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 나는 누구겠어요? 이 말하는 나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속으로 나는 누구인가 하고 한번 이렇게 한번 밖으로 표출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그럼 나는 누구인가를 궁금해하는 이거 나가 있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 궁금해하는 나가 분명히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하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궁금하고 의문이 가는 나가 분명히 있잖아요. 예. 그럼 그 나는 누구겠어요?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되물으면서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를 그렇게 알고 싶어 한 누구겠어요? 그게 바로 나예요. 내가 나를 알고 싶은 그 마음이 나라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나는 누구인가 할 때 나는 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어떤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나를 알면 굳이 뭐 나는 누구인가를 뭐 물어볼 필요도 없겠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좀 약간 역설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그렇게 물어보는 너는 누구냐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나는 누구입니까? 하고 저한테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볼 때 제가 그 물어본 그쪽은 뭡니까? 하면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겠어요? 그러면 분명히 나는 누구입니까를 물어볼 때 그 물어보는 저 분명히 존재는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걔는 누군데 또 나를 또 찾죠? 아니,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나는 누구입니까? 할 때 나는 누구입니까? 그 분명히 물어보는 그 존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걔는 뭡니까?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또 이제 나는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고 그 물어보는 걔는 어디에 있겠어요? 그 녀석은 어디에 있겠어요? 그 녀석은. 지금 이렇게 나는 어디에 있어요? 하고 물어보는 그게 그 찰나에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어디 있고 나는 누군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게 내가 아니면 어떻게 물어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뭐든지 지금 하루에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을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손과 발을 움직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를 찾고 있어요. 이 마음 공부의 가장 핵심인 자아를 찾고 있어. 참 자아를, 참 나를 찾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나를 찾는다는 얘기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는 그런 물음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이게? 근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그건 궁금할 수도 있어요. 예.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도 말씀드릴게요. 일단 누누이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법사님이나 뭐 스님이나 책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사람의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다는 얘기를 분명히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몰라요. 왜 모르냐? 이제 그 얘기만 했지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지를 않아요. 그냥 대충 넘어가 버려요. 그냥 그런 얘기만 해놓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아닌지 일단 그 소상히 그 본문을 통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간략하게
얘기만 해주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어떤 내가 아닌가에 대한 기본적인 본질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예? 그러면 그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 그러는데 그러면 내가 아니면 왜 내가 아닌지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나부터 한번 확인을 합시다. 나. 도대체 나가 뭐길래 우리는 나다, 내가 있다, 내가 한다. 우리는 그런 말을 쓰잖아요. 나다, 내가 있다, 내가 한다. 근데 그 나는 도대체 뭘까요? 그 나는 도대체 뭐길래 우리는 나 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우리는 그 나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 몸이 떠오릅니다. 예. 그에 나서 또 마음이 떠오르고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나라는 정체성으로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께서도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몸이 진짜 나일까요? 자,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나라고 하는 몸이 있고, 저도 이렇게 몸이 있잖아요. 그죠? 저도 이렇게 몸이 있는데, 그 몸이 만약에 이 몸이 나라 그러면, 이 몸을 내가 볼 수가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본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보는 거는 뭐 저 이상하지 않겠어요? 왜냐면 그거는 내 몸이 아니니까.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봐도 이렇게 뭐 이해가 되겠는데 내가 나를 볼 수 있다는 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손이 보여요. 그리고 여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 당연하죠. 눈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자 보세요. 자, 우리 이제 한번 실험을 해봅시다. 제가 이제 그 본문에도 제가 간략하게 얘기를 했지만,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앞을 보고 계시죠? 앞을 보고 계시는데, 앞을 볼 때, 지금 나름대로 그 집안에 있든지 뭐 어디에 계시든지, 예, 정면을 주시하고 있으면 뭔가 보일 겁니다. 물체가. 근데 여러분 그 눈앞에 뭐가 보이는 건지 그거 한번 써보세요. 정면을 이렇게 본다든지 밑을 본다든지 저 분명히 제 얼굴도 보는 사람도 있겠고 제 얼굴이 보인다는 말을 써도 되고 뭐가 보인다는 거 하나만 써보세요. 한번. 이거 직접 실습을 해서 해야 돼. 한 분, 걷다가 지금 보고 있는 거 한번 써보세요. 뭐 핸드폰 화면을 본다, 저를 본다, 그렇습니다. TV를 본다, TV를 보시구나. 모니터를 본다, 자, 분명히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뭔가를 보고 있어요. 그죠? 슬리퍼가 보인다. 이제 요거를 안 보고 이제 딴 쪽을 보면 이제 그 사물, 어떤 물체가 보이겠죠. 자, 보세요. 여러분이,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의 눈으로 본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죠? 서랍장이 보이고요. 그죠? 여러분의 눈으로 분명히 본다고 이렇게 아마 이해를 하실 거야. 이제 여기서 이제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눈이 보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의 눈이 본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심한눈을 본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일단은 가장 쉽게 일단 눈으로 보고 있죠. 눈으로 보고 있는 건 맞아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눈이 없으면 우리가 저 시각 장애인들은 못 보잖아요. 근데 분명히 앞에 이렇게 보여요. 물체가.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한 게 제가 동영상 본문에도 짧게 올렸지만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봐도 아마 TV나든지 뭐 서랍장이 보이고 뭐
뭐가 슬리퍼가 보이고, 뭐, 응?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물체들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앞에 있는 정면에 주시하고 있는 어떤 모니터나 TV라든지 어떤 슬리퍼라든지 서랍장이 보일 때 그 전에 보이는 게 있어요. 바로 눈 밑에. 눈 밑에가 뭐겠어요? 눈 밑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한번 써보세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우리는 늘상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예, 코가 보여요, 코. 한번 봐보세요, 코를. 코가 보이나 안 보이나. 제가 거짓말 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우리는 코가 먼저 보여요. 왜냐하면 이 눈의 가시권이라는 거 사방으로 이렇게 펼쳐서 보이면 이 코도 보이고 요 위에 눈썹도 보여요, 원래. 눈썹도 한번 지켜보면 눈썹이 검은 게 보여요. 그리고 약간 밑으로 내리깔면 이 콧등이 보입니다, 정확하게. 예. 자, 보세요. 이게 이제 본다는 거는요, 눈이 보는 것 같으면, 그러니까 다 보여야 돼요. 눈이 본다면 다 보여야 돼. 하나도 놓치면 안 돼. 우리가 만안경으로 이렇게 보면 멀리 있는 물체가 싹 들어오듯이, 응? 만약에 만안경 대신에 눈으로 본다 그러면 눈에 이렇게 싹 보이는 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펼쳐져 있는 거는 다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콧등도 보여야 되고, 이 눈썹도 보여야 되고, 아무튼 사방에 모든 물체는 드러난 거는 다 보여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봐. 지금 여러분들 안에 지금 이 TV만 있는 게 아니라 벽도 보이고, 바닥도 보이고, TV도 보이고, 그게 세트로 보이는 거예요, 원래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마음대로 보는 거야. 마음대로. 마음대로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지금 마음이라는 얘기를 했죠. 예, 마음대로 본다.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한다는 말도 하잖아요. 마음대로 어떤 일을 처리한다. 그 마음이 여기서 마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이 있고 참 헷갈려 하는 부분인데 이게 진짜로 이거는 지금 이 시간에 확실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라 그러면 마음 공부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마음 공부를 왜 하겠어요? 나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제가 일단 요거 먼저 일단 짚고 들어갈게요. 우리는 마음대로 보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람의 마음대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뭐 욕망이 있는데 그것만 봐요. 항상. 그냥 우리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진짜 본래 바탕짜리의 어떤 의식으로 보게 되면요. 사람의 마음이 없이 보게 되면 통으로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일명 생각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마음의 움직임이 제가 생각이라고 제가 글에도 썼지만 우리는 생각으로 봐요. 생각으로 보기 때문에 한눈에 딱 펼쳐진 거, 그거를 하나의 어떤 의미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왜냐? 생각이라는 거는 분별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각은 분별해서 보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생각을 통해서 갑자기 감정이 올라와요. 어떤 안 좋은 생각을 딱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올라와, 가슴 속에서 이렇게. 그래서 얼굴이 막 울가불가하고, 막 볼그레 좀 하고,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몸의 상태가 그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모두 다 누가 하는 거냐면 마음이 하는 거예요. 마음의 움직임을 제가 생각과 감정이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겠어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어느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냥 사람의 마음은 내가 아니다는 얘기만 하지,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아니는데 거기서 오온 개공이라고 그래갖고, 오온이 뭡니까? 색수상행식. 색은 이제 몸이라고 그러고, 수상행식을 이제 보통 마음이라고 그래요. 보통 그거는 여러분의 어떤 법사들이나 스님들이 이걸 계속 강조하는 얘기예요. 오온에서 색은 몸이고 수상행식은 마음이다. 예. 고로 오온은 개공이다. 오온은 공이다. 내가 아니다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진짜 이거는 어느 책에도 안 나와요. 책을 제가 무일장 옛날에 많이 봤는데, 별의별 책을 다 봤는데, 도대체 마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이 도대체 뭔가. 근데 제가 하도 이거를, 이게 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우면 사람들이 다 마음에 대한 게 서로 달라요. 이걸 얘기하는 게. 자, 근데 보세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원래부터 있었던 겁니까? 없었던 겁니까? 그거부터 써주세요. 아무튼. 일단 요거부터 알아야 돼. 사람의 마음이 원래부터 있었다. 아니면 없었다. 그거 한번 써보세요. 그래야 공부가 돼. 그러니까 몸은 분명히 태어났으니까 이제 원래부터 없었다는 거 분명히 알아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있다. 예. 사람의 마음은 원래부터 있다. 예. 예, 없다고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써보세요. 다른 분들. 예, 없었다. 예.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이제 분명히 이제 요걸 아셔야 돼. 예. 사람의 마음은 없어요. 의식은 있다는 걸 얘기를 들었죠. 의식은 있다는 거. 예. 의식이란 뭐냐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일단, 나는 도대체 어떻게 굴러먹었는지, 이게 보면요, 나라는 게 어떻게 그걸 일단 아셔야 돼. 우리는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라는 건 이제 눈으로 얘기 들었으니까 그건 일단 패스하고, 나는 도대체 뭔가, 나라는 거는요, 원래 본체가 있어요, 본체. 본바탕. 본바탕을 나라고 그래요, 사실. 본바탕. 그러니까 본바탕이 뭐냐면, 전체. 그러니까 어떤 면적이 없어서 무한대로 있는 게 그게 나예요.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TV 스크린을 나라 그래, 전체를. 그러니까 스크린이 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비유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본 바탕이 본체, 그걸 본체라고 그래, 본체. 본래 면목이라고 그러고 본래 성품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다양하게 쓰여지는 거죠. 그게 진짜 나야. 그걸 내 참마음이라고 하는 얘기도 쓰고, 참나라는 얘기도 쓰고, 진여라는 얘기도 쓰고, 하나님 부처님이라는 얘기도 이제 덩달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게 원래는 진짜 나예요. 난데 실체가 없어. 그래서 공이라고 그래. 무아라고 그러고. 자, 보세요. 그게 진짜 나는, 그 본체는 그게 바로 나다. 일단 요거부터 하나 알아두시고, 그러면 본체만 나면 나는 뭘 할 수가 있을까요? 본체에 또 뭐가 또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냥 본체만 달랑 하나 있으면 내가 활동할 수가 있을까요? 활동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활동할 수가 없죠. 본체만 달랑 있으면.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게 본체에서 나온 거예요. 그 의식은 어딨냐? 꽉 차 있어요. 제가 옛날에 여기 같이 갔었는 분들 중에 몇 분에서 제가 이게 화이트보드에다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갖고 한 것 같이로, 그러니까 본체는 전체지만 이 안에 빼곡히 있는 게 의식이에요.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그게 바로 기운이고 에너지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본체가
이 사람과 세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의식이 없으면 이 생명체는 없어요, 이 세상에. 의식이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있는 겁니다. 자, 참마음, 본래 바탕짜리, 본체, 그거는 전체고, 전체의 왁구라고 그래요. 이걸 왁구. 전체인데 그 안에 이게 점점점점 여러 가지 이렇게 꽉 차 있는 게 그게 바로 의식이에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 본체는 고정불변, 불생불멸, 부정불감, 불구부정. 그러니까 본체는 고정불변해서 우리가 저 어떤 모니터라든지 TV 화면이라든지 뭐 스크린 이 고정불변되듯이 걔는 꼼짝 말고 있어요. 근데 그거 이제 왁구, 이거 바탕이 진짜 나고 그게 오리지널 두목이고 그 안에 그 바탕을 이루고 있는 그 안에 빼곡히 있는 게 그게 바로 의식이에요. 그게 생명입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이렇게 그런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나라는 거는 그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바탕 안에서 이렇게 있는 의식에 의해서 이 세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의식이 없으면 세상을 나타날 수가 없어. 우리가 지금 당장 여기 지금 핸드폰을 보고 계시는 분도 있고 TV 화면이나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이 바탕 화면은 바탕에 하면은 고정불변을 가만히 있잖아요. 얘는 활동을 못 해요. 근데 이 안에 꽉 차 있는 어떤 에너지로 인해서 지금 화면이 보이잖아요. 저도 보이고 이 글씨도 보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게 의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게 생명이야, 이게. 그게 에너지라고 그러고. 저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이 본래 면목, 뭐 본성, 뭐 불성, 뭐 하나님, 부처님하고 니코르 니코르로 해서 의식하고 똑같은 걸로 봐요. 원래는 이 본체에서 바탕 자리에서 이 의식이 이 안에 있는 건데, 이 안에 있다고 보다는 이 의식 전체,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이렇게 하고 하나 통으로는 본체지만 이 안에 그러니까 빼곡하게 되어 있는 에너지가 그게 의식이에요. 요거만 알면요, 그다음부터 쉬워,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안 되면 말씀하세요. 자, 이해가 갔어요? 여기 칠판이 있으면 제가 제가 그려도 되는데,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한번 칠판을 가져와 볼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죄송합니다. 여기. 자, 제가 오늘 이거는 기본을 알아서야 돼. 진짜 이거 모르면, 자, 보세요. 얘가, 예? 요게 이게 이렇게 해갖고, 이게 이제 바탕이라 해서 어떤 경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지금 이거는 무한대란 얘기예요. 본체는 무한대예요, 본체. 그러니까, 이 전체로 치면 왁구라고 그러죠, 이거를. 요거 바탕이라 그래, 바탕. 이 전체를, 그러니까 막 의식을 감싸고 있는 그걸 바탕이라고 그래요. 자, 이해가 되세요? 이게 나라는 거는 이 바탕을 얘기하는 거야, 바탕만. 이 안에 이렇게 빼곡하게 이렇게 점점점을 해갖고 그게 있는 게 그 에너지로 꽉 차 있는 게 그게 의식이에요, 의식. 야, 이해가 되세요? 이거 분명히 알아서야 돼. 바탕하고 의식은 똑같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의식은 부분이야, 부분. 바탕이 부분이에요. 하나의 에너지야. 그러니까 이 바탕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의식이라는 얘기죠. 에너지가 생명이라니까, 여기서는요. 생명이요. 그러니까 여기 바탕이
전체적인 바탕이 나야 이게 바로. 그래서 참나라 그래. 참나 진영하라고 이 안에 이게 빼곡하게 이 안에 이렇게 해갖고 여기 셀 틈 없이 이렇게 꽉 차 있는 게 그게 의식이에요. 그게 바로 이 바탕의 에너지야. 우리가 그게 있기 때문에 이 화면이 나오는 거야. 만약에 그게 없으면 저 모니터나 그런 게 없어요. 여기 보면 그냥 전체적으로 바탕은 다 있잖아요. TV 화면이나 어떤 핸드폰 화면은 다 있는데 우리가 그 TV에 보면 하소라는 얘기 들어봤죠. 하소가 뭐 1023 곱하기 뭐 몇몇몇 있겠잖아요. 가로 세로. 그 하소라는 얘기가 여기 점점점 해갖고 이게 그게 몇 개분의 몇 개 해서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얘네들이 그걸 그림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점이. 자, 그러면 일단은 의식이 뭐라는 거 일단 이해가 됐었죠? 자, 이해가 됐습니까? 안 됐을 분 있어요? 안 되시는 분 있어요? 의식이 뭐가 아직도 가물가물하다. 예, 그러니까 일단 제 말 들어보세요. 일단은 의식이 있잖아요. 의식에는 두 종류가 있어. 의식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개념이에요. 참나도 개념이고 진열도 개념이고 다 개념이야. 원래 개념을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얘기를 못하면 뭐 어떻게 설명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의식이라는 얘기는요. 의식은 두 가지가 있어. 무의식이 있고 그냥 의식이 있어. 의식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모든 게 다 어디서 나왔냐? 다 바탕에서 나온 거잖아요. 의식, 무의식, 뭐 전체 의식, 순수 의식, 분별 의식, 개체 의식 다 바탕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예요. 다 어떻게 하나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 하나에서 나온 건데 이제 작용할 때마다 어디서 작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게 그 의식이. 제가 그 말 하려고 제가 의식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거야. 근데 의식이 없으면요. 이 사람의 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써보세요. 사람한테 의식이 없으면, 사람의 몸에 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사람의 몸에 의식이 없으면 그 식물인간 되겠죠. 아니면 죽든지.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교통사고에 대해 갖고 뭐 뇌를 다쳤다든지 그러면 저 의식이 나갔다. 예. 우리가 그리고 옛날에 곤투 시합 많이 봤을 때 이게 어떤 정수를 맞는다든지 어떤 머리를 맞으면 급소를 맞으면 그냥 쓰러져 버리잖아요. 그게 의식이 없기 때문에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의식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거 그 안에 꽉 차 있는 게 그게 의식이야. 그게 에너지야. 그 에너지를 몸이 못 받으니까 그 에너지를 그게 생명인데 생명줄인데 생명줄을 못 받으니까 몸이 그냥 고목나무 쓰러지듯이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뇌졸중이나 마찬가지예요. 다 전부 다 그거. 의식을 못 받은 그냥 머리에서 이게 혈압이 올라와서 의식을 못 받기 때문에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나 깨어나면 다행인데 못 깨어나면 죽는 거죠 바로. 그러면 의식이 생명 아닙니까? 아니 숨을 쉬고 있어도 그러니까 숨은 아직 안 끊어졌어도 그냥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식물 인간이잖아 그냥. 근데 제가 왜 의식 얘기를 했냐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요. 우리 그것도 어떤 구분 못하고 의식은 그냥 마음과 똑같다 그러고 아니면 하나님 부처님과 똑같다는 얘기를 쓰고 똑같지가 않잖아요. 의식은 부분인데 바탕짜리의 부분이잖아. 내가 항상 참 마음 바탕짜리 제가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자리에 할 때는 그 바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식은 하나의 에너지. 생명이라고 그러죠, 일명. 그래서 생명의식이라는 얘기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몸은 생명의식이 없으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를 못해. 의식이 없으면.
뒤에 와서 누가 내 머리를 때려갖고, 머리가 의식을 받아들일 수 없는 머리가 돼버리면, 그냥 바로 쓰러지는 거예요. 아니면 죽든지. 그냥 숨을 쉬고, 숨만 쉬고 있으면 아직 의식이 완전히 나간 건 아니지. 나갔다는 것보다도 몸이 완전히 이탈한 건 아니죠, 의식에서. 100% 의식을 못 받아야 숨도 못 쉬는 거예요. 숨을 조금 쉴 수 있는 거는 그나마 경미하게 의식이 있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있는 거야. 식물인간으로.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의식을 말씀을 드린 거야. 우리가 있잖아요. 이걸 아셔야 돼. 사람의 마음은 있잖아요. 예? 요거 굉장히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곧 의식이에요. 근데 왜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냐? 아니, 그냥 우리가 뭔가 의식이라고 그러면, 더 쉬울 텐데, 왜 마음이라고 했겠어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겠어요? 이 의식이 있잖아요? 자, 잘 들으세요. 의식이 사람을 통하면요, 마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의식이 사람하고 연관이 되면 걔가 마음이 돼버리니까, 의식이. 그러니까 의식을 우리는 그냥 개체 마음이라 안 그러잖아요. 개체 의식이라고 하잖아요. 개체 의식. 개체라는 게 그게 바로 이 사람의 몸에 들어있는 의식을 개체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통하지 않으면 그냥 의식이야, 그냥.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이라고 그러고. 근데 사람의 몸을 통하면 의식이 마음으로 쓰여요. 그래서 뭔가 마음 할 때 그 마음은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뭔가 의식이라고 써야 되는데 몸을 통했기 때문에 의식이라고 쓸 수가 없어. 예. 근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과 연관이 되면서 그러면 이 몸이 먼저 있었겠습니까? 마음이 먼저 있었겠어요? 써보세요. 아니면 몸과 마음이 같이 생겨나겠습니까? 어떻게 생겼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몸과 마음은 같이 생겨났다. 아니면 이 사람의 마음과 몸은 같이 생겨났다. 아니면 몸이 먼저 생겨나고 마음이 나중에 생겨났다. 아니면 사람의 마음이 먼저 생기고 몸이 생겨났다. 사람의 마음은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의 마음은 몸하고 동시에 생겨난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의식이 먼저 있잖아요. 그죠? 의식이 있기 때문에 몸이 생긴 거야. 몸이. 그러면 의식이 있기 때문에 몸이 생겼다는 얘기하죠. 그럼 의식이 있기 때문에 마음도 생긴 거야.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동시에 생긴 거야. 근데 동시에 생길 수밖에 없어. 왜 동시에 생길 수밖에 없을까요? 원래는 몸도 마음도 없었던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의식으로 해서 의식이 본체에서 어떤 사람하고 세상을 만들 때 의식을 이용해서 도구로 써서 의식을 그 생명을 가지고 사람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이라는 물질을. 그러면 몸과 마음은 동시에 나온 거야.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엄청나게 고민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몸을 만들려면 얘가 생명이 있어야 만들어지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어머니 뱃속에 점 하나 찍힐 때 생명이 없으면 걔가 어떻게 자랄 수가 있습니까? 그냥 마음도 의식의 에너지가 몸하고 이렇게 딱 되다 보니까 몸을 만들 때 동시에 같이 이루어진 거야, 동시에. 몸과 마음이. 같이 안 이루어지면요, 몸을 태어나지도 못해요. 몸이 어떻게 숨 쉽니까? 점에서 점으로 있는 거, 그 자체가 숨을 쉬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보이지는 않지만,
뭐 숨을 쉬지는 못하겠지만 장기가 없으니까. 뭐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초음파 검사 한 일주일만 지나면 점이 보여요. 뱃속에 이렇게 조그맣게. 근데 그 안에 이미 몸과 마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점을 이런 상태가 우리가 초음파 봤을 때, 야, 저기 애기가 거기 점 찍혀갖고, 저 임신했네, 그러잖아요. 임신했다는 거는 살아있다는 얘기야. 살아있지 않으면 점이 없어져. 이미 마음하고 몸하고 같이 동시에 생겨난 거예요. 뭐로 인해서? 본체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뭘로 이용해서? 의식을 이용해서. 이게 제가 결론을 내린 겁니다. 동시에요, 동시. 그러면, 자, 보세요. 그 동시에 태어났으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태어났으면 죽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말씀해 보세요.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몸과 마음이 동시에 태어났으면. 자, 써보세요. 죽을 때는 뭐 몸만 죽고 뭐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뭐 어떻게 같이 사라집니까? 아니면 마음은 남아 있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동시에 사라지죠, 당연히.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의식이 사람의 마음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몸이 죽어버렸으니까 사람의 마음은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그 역할을 떠나버리니까 의식만 빠져나오는 거지, 그냥. 다시 본래 자리로 가는 거죠. 이게 정확한 거예요, 이게. 아니, 이치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몸이 죽으면, 그러니까 몸이 죽으면 영혼은 남는다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영혼이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영혼을 이제 스프릿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소울이라는 얘기도 쓰고 근데 스프릿이 그게 이제 혼이라는 얘기고 영이라는 얘기는 이제 스프릿을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쓰는데 자 보세요. 영혼에서 우리 영혼을 그냥 같이 써버리는데 여기서 혼은 뭐냐면 혼이 바로 마음이에요. 혼이 마음이야. 영은 뭐냐? 영이 의식이야. 그래서 같이 쓰면 안 돼, 영혼을. 혼만 써야 돼. 그래서 우리가 몸은 죽었어도 혼은 떠나지 않고 이성을 막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마음이 의식으로 변하지 않은 상태야. 아직 그냥 구천에 막 떠다니는 거야, 막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그러다가 이제 49세 지나고 이제 하면 이제 영혼이 이제 이 생을 떠나면 그때서야 이제 그 마음자리가 그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이제 바로 이제 그게 의식이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요거만 알면요.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라는 거 확연하게 알 수가 있어. 이치적으로 그게 맞지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이 몸만 죽지 영혼은 남아있다 그래요. 사라지지 않고. 근데 영혼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영이 남아있는 거야, 영이. 영을 소울이. 그냥 우리가 혼이라고 써야 돼, 혼. 우리가 뭐 이렇게 호랑이 만나면 혼비백산하고 우리가 도망간다는 얘기 말이 아니라 혼비백산. 그 혼이 바로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도망간다. 혼이 나갔다. 넋이 나갔다. 넋이 나간다 똑같아요. 우리가 뭐에 홀려버리면 넋이 나갔다 그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혼하고 같이 쓰면 안 돼. 그래서 그 몸과 마음은 동시에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사람의 마음은 없는 거야. 의식이 변한 거야. 사람을 통하다 보니까.